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중개법인 대표 낭성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부동산, 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 이 사람에 있어서 이 재테크를 먼저 보시면, 재테크를 보시면 이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죠.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살면서 어떤 패턴으로 재산을 증식하는지 보면은, 자, 우리 대학생들 요즘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이런 거는 굉장히 투기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 투기성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자,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목돈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접하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쯤 우리가 빌라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빌라 같은 거를 관심을 갖습니다. 빌라나 이제 전세 사고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소형 아파트라도 이제 아파트에 관심을 갖죠. 아파트.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찾죠. 물론 아파트도 큰 게 있고, 고가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찾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 흑성 뉴타운 같이 이 재개발 지역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데, 이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제 반듯한, 그래도, 살만한 집을 하나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죠. 수익형.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상가죠. 상가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받고 해서 노후에 대비한다고 해서 상가 투자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심 갖는 게 땅인 것 같아요. 땅. 이 땅은 이제 이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땅이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 재개발 지역에서 많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대부분 여기까지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단계, 수익형 부동산을 관심을 갖는 단계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이상이 돼야 되겠죠. 금액이 일정한 이상 금액이 되면 이 수익형 부동산 관심을 갖는데, 상가에 관심을 갖죠. 근데 상가에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예컨대 동대문 상가처럼 여러 가지 일정한 면적 안에 여러 사람이 지분 형태로 갖고 있는 그런 지분 형태의 상가, 지분형 상가, 이런 것은 관심을 갖지 말라고, 블로그에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지분형 상가에 투자했다가, 우리 후배님도 상담을 한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두 명이 있었네요. 두 명이. 이 지분형 상가에 투자를 해서, 처분이 곤란한, 그러한,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온 게 이 호텔, 동해안의 호텔, 즉, 레지던스라고 하죠. 이 레지던스도 일종의 지분이죠. 일정한 지분을 사가지고, 뭐, 숙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일정한 수익도 내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재산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나중에 재산권 행사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러한 이 상가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구분상가라고 하죠. 구분상가. 자, 구분상가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 상가나 개별적으로 개별 등기되어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를 자기가 임의대로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상가는 구분상가를 투자하는 게 원칙이고, 지분형이나 지분형 상가는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상가도 이제 구분 상가도 이제 그 세가 안 나가면 공실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공실.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져. 수익률이 떨어지면 상가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입지. 부동산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입지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상가도 특히 입지가 아주 중요하다. 입지가 중요한데 예컨대 뭐 코너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코너에 뭐 빵집이나 또는 뭐 약국, 부동산, 뭐 커피숍 이런 좋은 자리가 될 만한 상가에 투자를 하시라. 그런데 그런 자리는 대체적으로 비싸죠. 비싸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자금에 맞게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공실이 안 생기는 곳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테마인 이 상가에 땅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보게 되면 땅은 보게 되면 땅이 땅지자 하늘천 따지 할 때 땅지자죠. 자, 땅은 특성이 있습니다. 재테크의 마지막에 하는 게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땅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나? 제일 대표적인 게 특징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부증성이에요. 땅이 증가가 안 되죠. 땅은 면적은 증가가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척지를 한 경우, 막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증가가 되지만 일단 증가가 안 된다. 그런데 건물은 용적률을 올리면 증가가 됩니다. 땅은 증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대한 수요가, 좋은 땅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땅은 이 개별성이 다 강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특수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 개별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땅 모양이라든가 어디에 입지했느냐. 아파트는 우리가 평형은 비슷하잖아요. 아파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이 땅은 위치하고 있는 입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그 땅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 땅에 대한 형태, 입지적인 조건, 그 다음에 길, 도로 상황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땅에서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건축의 유형들 이런 것들은 다 개별성이 강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황금성. 자, 펜이 잘 안 나오네요. 황금성이라고 하는 거는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은 초창기 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땅은 돈으로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재테크를 많이 할 때는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보다는 빠르게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거는 빠르죠, 회전이. 그렇죠? 아파트도 비교적 빠르죠. 그런데 땅은 이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은 투자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땅까지는 투자를 안 하신 분이 많은데 땅은 일단은 오래 가야 된다. 장기 투자로 본다. 장기 투자. 그래서 땅은 오래 갖고 가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때는 혜택을 못 보고 그 다음에 후손들한테 물려준다. 자기 손주들한테 준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장기 투자로 보고 그만큼 황금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땅에 대한 에피소드가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개별성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정말 곤란한데 예컨대 이제 제가 동양철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손님들은 가족묘지 할 만한 산을 사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서울에서 뭐 얼마 이내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그런 땅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땅을 팔아달래요. 전직 고위 관료 출신인데 횡성에 땅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땅은 전답보다는 임야가 많았는데 결국은 땅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팔아달라는 가격이 양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기 투자하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전원주택,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이거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 저는 60km 이내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멀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원주택도 주변에 시장을 볼 수 있거나 병원에 갈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 약국이 있거나
식당들이 많이 있거나 너무 산속에 오지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 혼자 사는 나홀로 주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주택을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주된 거지. 그래야 가족들이 모이기도 쉽고 자손들이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생활이 편해야 된다. 생활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전원주택을 고를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평이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서울에서 가깝고 양평은 산수도 좋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땅은 여러 가지의 그런 투자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서론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면 요거는 영어로 플래닝이잖아. 플래닝. 자, 계획이에요. 계획. 자,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원래 땅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를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를 세워서 그거를 판매까지 완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만한 땅이 있어요. 2만 평짜리입니다. 2만 평. 야트마간 야산이라고 할게요. 야트마간 야산. 그러면 자, 이 주인한테 원주민이 있죠. 이 땅의 원래 주인. 시골 양반들은 뭐 그렇게 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시세가 평당 20만 원이다. 20만 원. 평당. 원래 주인은. 그러면 원주민한테 평당 20만 원을 사옵니다. 그런데 이 2만 평에 20만 원이면 40억이죠. 이거를 다 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 5,000평이죠. 5,000평. 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더 많이 사올 수도 있어요. 5,000평. 그래가지고 자, 원주민한테 20만 원 사와서 이거를 이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몇 개로 5,000평인데 200평씩 해서 25명에 팝니다. 얼마에? 5,000평이죠? 얼마에? 60만 원에. 50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냥 6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팔면은 요거는 30억이 됩니다. 요거는 10억이 되죠. 원가는 10억이에요. 그런데 땅 총 매출액은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순수하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필지가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필지를 전부 나눠야 됩니다. 나누고 개별 분할 등기하고 이걸 또 판매를 해야 되죠. 판매하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수당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먼저 가져오면 자, 땅을 분할해서 먼저 큰 땅에서 일부를 분할을 하죠.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 자, 먼저 대분할을 하죠. 분할을 합니다. 대분할. 그다음 소유권 가져오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근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주로 누가 하냐면 개인 명의로 하지 않아요. 보통 뭐냐 영농법인 같은 걸로 해요. 양평을 예를 들면 영농법인. 그래서 영농법인의 허수아비, 즉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실제 오너는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농법인 소유권을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벌목이에요. 근데 벌목하다 잘못하면 이게 또 원상복귀 시키는 행정조치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벌목을 하게 됩니다. 벌목하면 또 비용이 나가죠. 보통 벌목은 크게 돈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벌목하는 사람한테 나무를 파니까 보통은 이런 게 크게 안 들어가고 자, 여기서 분할을 하죠. 분할을 하고 여기는 대분할, 소분할, 중분할, 소분할까지 해서 분할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나누어서 분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제 등기, 분할 등기죠. 분할 등기. 등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에게 전부 넘어야 됩니다. 25명에게 200평씩. 이렇게 다 넘어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여기서 이제 축대를 쌓거나 토목공사도 필요하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로 내는 것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60만 원에 파는 건데 20만 원에 사와서 60만 원에 파는 비용에는 이 수익에는 40만 원 수익에는 여기에 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관계된 사람에게 인건비 또는 수당이 나가죠. 특히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낮잠 자고 있는데 전화 오죠. 이거 우리 사장님, 아니 사모님 투자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뭐 몇 년 안에 2배, 3배 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하죠. 그렇죠? 근데 땅에 대해서 때 우리 이제 땅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을 예컨대 10억, 20억 사라고 그러면 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짧게 쪼개가지고 평당 60만 원씩 200평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2천, 50만 원이면 1억. 그래서 1억 전후로 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사두시면 곧 뭐 농공단지가 들어서거나 산업단지 들어서서 되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서 땅값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많이 광고를 하죠. 물론 여기도 광고비가 들어가겠죠. 광고비. 여기에는 이제 광고비도 들어가고요. 아무튼 이런 모든 비용이 포함돼서 이제 완성된 게 60만 원에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판매된 사람의 영업이익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한 사람의 마진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이 하나씩 하다가 중간에 돈이 잘못되고, 그래서 1번 끝나고 2번 넘어가고, 3번 끝나고 4번 넘어가다 이 단계에서 갑자기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금에. 어떤 일정한 단계에서 펑크가 나거나 돈을 누군가 중간에 띄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여기에 공사가 여기 4번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산 사람은 현재 25명이 공유로 갖고 있죠. 공유. 우리 민법상에 공유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별 등기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집도 못 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투자할 때 이게 이 절차가 다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면 막 우리 사무실 들어가면 굉장히 분할형 가설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조감도 예쁜 그림 해주고, 막 전원주택 예쁜 그림 2층 집 해놓고 막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분할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획부동산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 친절하게 전화가 올 때 뭘 해야 된다? 그 땅의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번지수. 번지수를 물어보는데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사무실로 아웃이라고 해요. 무조건 사무실로 유인을 합니다. 사무실 가면 굉장히 현혹되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강남에 한번 가봤습니다. 기획부동산 사무실 가봤는데, 제가 전원주택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번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또 그 뒤에도 몇 번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번지수를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자, 제가 블로그에 링크에 걸어드렸어요. 번지수만 알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자, 번지수를 알면 이 현재 등기부를 띌 수 있겠죠. 자, 등기부를 띄워보면 여러분들 이 땅에 대한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 사업 주체하고 일치하는지 아닌지, 저당이 잡혔는지 안 되는지, 선순위 저당 잡혀있으면 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당 관계라든가 이걸 우리가 이 부동산 일반 매매의 과정을 다 거칠 때 첫 번째가 등기부에서 그 소유권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죠. 기본으로.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자, 이거를 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다 집을 짓고 뭐 하려면 반드시 여기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관리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관리. 계획관리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땅의 형질을 바꿔서 집을 짓기 쉽죠. 근데 만약에 여기 생산보, 보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관리로 바꾸어서 뭔가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 지역인지. 그렇죠? 세 번째. 자, 도로가 있는지. 자, 도로가 없는 걸 우리가 맹지라고 그러죠. 맹지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대부분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요 안쪽에 큰 출입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이 도로가 분할이 돼서 도로가 돼 있는데, 요 뒤쪽 2번, 3번, 4번 쪽은 도로가 안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옛날 제가 학교 있을 때 그 교무처 직원이 상담하러 왔는데, 저기 평창 올림픽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을 샀대요. 3천만 원 주고. 근데 나중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서 무조건 계약을 했는데,
보지도 않고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봤더니 산 꼭대기에 꼭대기. 그것도 한 3천 몇백 명이 이렇게 막 무더기로 산 거예요. 공유로 되어 있는데 자기 땅이 어디인지도 몰라. 필지가 안 나눠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나눠요? 나눌 수가 없지. 그냥 돈 버리는 거죠. 묻혀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없죠. 그렇죠? 적어도 이런 거는 이 도로가 있어서 그래도 뭐 20, 30명 범위 내에서는 나중에 이 사업이 되다가 멈추더라도 뭔가를 개발할 수 있지만 수백 명, 그 다음에 도로가 없는 산 저기 위쪽에 꼭대기 쪽에 있는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그 땅들이 되는데 그 땅을 어떻게 바꿔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지수를 반드시 띄워보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으면 자 현황상 도로가 있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가면 막 아스팔트로 닦아놨어요. 이렇게요. 이 길을.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현황상 도로예요. 현황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지적도상의 도로로 돼 있어야 돼요. 지적도상에. 이거는 근데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이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 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적도상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현황도로상 가지고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 반드시 지적도상의 도로가 되는데 그러면 지적도상에 뭐가 있어요? 이것도 번지가 있죠. 이 번지를 띄워보면 이 번지를 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또는 이 공부사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해 보면 그게 도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보통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분양계약서 쓸 때는 이 단계에서만 우리가 보통 확인하고 도로는 앞으로 이 분양계약서 할 때 이 기획부동산에서 도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단계이긴 한데 현재 그렇게까지 확인하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분할 등기가 돼 있고 그 설계도상에 이게 자기 땅의 위치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위치가 안 나와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 네 땅 내 땅 위치가 어딘지 좋은데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설계도상에 분양계약서에 보통 첨부를 해주죠. 가설계도상에 위치를 대충 찍어준다. 그래서 그때 이 위치를 가지고 계약서하고 이때 가설계도 상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이 번지수는 꼭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위치는 입지입니다. 입지. 자, 카카오맵, 다음맵이죠? 다음맵이나 네이버맵, 구글러스 보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위성사진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이제 손님들이 지방에 있는 땅 갖고 오시죠. 아니면은 이제 그 사달라고 지방에 땅이 살 건데 위치가 저기 봐달라고 검토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거 다 확인해요. 그리고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로 위성 사진으로 보죠. 그러면 거기에 국어 즉 하천이 있는지 맹지인지 그 다음에 그 땅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지 그 번지수가 다 나오죠. 요즘은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걸 다 확인을 해서 하는 거죠. 근데 기획부동산은 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땅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일반 땅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땅이 도로, 지적도상의 도로가 반드시 접해 있는 땅을 사세요. 맹지 땅을 사시면 안 돼요. 맹지 땅을 사면 그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사야 됩니다. 근데 그 땅값이 대지값보다 더 비싸요. 보통은.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수많은 만약에 여기에 이 도로를 개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는 도로가 됐는데 이 주 출입구 여기 들어오는 도로를 어떤 개인이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승낙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야 되죠. 그때 땅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반드시 출입구까지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사실 때는 꼭 이런 걸 확인하시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그 상가처럼 지분형 상가죠. 이것도 일종의 지분이에요. 지분. 아직은 완벽하게 내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쪼개져 있어가지고 내 개인 번지수에 그 다음에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전체 면적의 공유로 갖고 있어요. 상가도 마찬가지. 아까 그런 지분형 상가는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에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사면 된다 안 된다? 사지 마시라. 왜냐하면
다 묶인다. 보통 기획부동산이 잘 나갈 땐 좋은데 안 나갈 때는 어떻게 되죠? 돈 갖고 튀입니다. 그래서 돈을 또 막 흥청망청 써요. 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띄워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상 이거를 전부 분양을 하다가 휴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하지도 못하고 분할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 땅 산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해가지고 소송해서 땅을 분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한번 같이 산 사람 중에서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개별적으로 땅을 산다는 거는 기획부동산 땅을 산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단지 이제 장점은 좋은 땅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자, 그래서 기획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래 주민한테 20만 원에 띄운다고 그랬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 60만 원에 팔아요. 근데 이거는 60만 원에는 모든 개발 비용이 완료돼 가지고 개별 등기까지 넘겨져 있는 상태에서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양계약서상에 금액은 6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각 금액을 나눠서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는 판매 안 합니다. 기획부동산이. 그냥 사야 돼요. 믿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사업을 그만둬도 우리 산 사람들끼리 한 30명 또는 20명 전후로 해서 우리끼리 땅을 분할할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 되어 있다. 앞에까지는 전부 도로가 또 아스팔트 깔려 있고 그 정도라고 하면은 살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거는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개별 분할 후 분할이 됐고 땅이 전부 분할이 되어 있고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물려 있는 거 도로가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초기에 사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사지 마시라.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하는 방법은 60만 원 다 주면 안 되겠죠. 근데 3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다 완료된 다음에 입금을 해주겠다. 잔금을 치르겠다. 그래서 플러스 잔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두 번째, 아까 이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네 개로 땅을 이렇게 덩어리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네 덩어리가 5,000평이라고 했잖아요. 5,000평. 아까 20만 원씩 사오니까 10억에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이 공사를 1, 2, 3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4번을 근저당 설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고 5억을 빌려줍니다. 5억을 빌려주고 4번 땅 소유권을 넘겨와 버려요. 소유권 넘겨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돈 필요할 때 돈 그냥 꽂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 받고 5,000평이라도 받고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중에 네가 돈을 갚으면 예컨대 금리 24% 연 24% 해서 받을 거 받고 만약에 못 갚으면 3년 안에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못 갚으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갚는다라고 해서 5억에 사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주민한테 사와도 10억인데 기획부동산을 이용하면 이렇게 목돈을 갖고 계신 분은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는 방법도 있다. 물론 좋은 땅이어야 되죠. 가급적이면 도로에 접해 있는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산이라도 야트막한 산이야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땅에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가 입지다.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살고 있는 거리, 저는 60km 정도 봅니다. 60km 이내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그래야 쉽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남양의 자연재, 풍수라든가 홍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안전한 곳이어야 되겠죠. 그런 입지 조건을 여러 가지 따져서 이 상을 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이 어떻게 된다? 개별적으로 분할돼 있고 등기돼 있고 도로가 반드시 있어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맹지 삼으면 안 된다. 이거 맹지. 자, 이런 거 전부 뭘로 확인할 수 있다?
번지수를 알게 되면, 땅을 살 때 번지수를 알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등기부 관계에서 소유권 관계, 그 다음에 저당 관계,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그 다음에 뭐 관련된 토지대장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관리 지역인지 뭔지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덩어리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뭐다? 이게 기획부동산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획부동산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쓸만한 땅을 쪼개가지고 적당하게 나눠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완성하면 좋아요. 이것도. 어찌됐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개인이 큰 덩어리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막 10만 평, 5만 평짜리 땅을 개인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사잖아요. 근데 기획부동산이 이걸 자금 관계 이용해서 이거를 분할해서 개인한테 파는 건 좋은데 개인이 살 때는 이런 완전히 개별 분할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삼으로 인해서 자기 자금이 이걸 개별 등기할 때까지 묶여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기획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번지수를 사고, 번지수를 물어보고 이렇게 개별 분할 등기되어 충분히 될 수 있는 땅, 그런 땅만 하시고 이 기획부동산을 할 때는 번지수를 해서 특히 이렇게 산에 있는 걸 할 때는 뭐 이 정도. 그 산도 보면은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가급적이면 밑에 땅 사고 뭐 꼭대기 이런 땅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집 짓고 살 수도 없고. 여기 가서 버섯 농장 하실 분들은 상관없어요. 나무 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땅은 아까 이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예컨대 요즘 태양광 뜨잖아요. 저도 대전 쪽에 당진 쪽인가 뭐 태양광 100억대짜리 땅 봐달라고 해서 작업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쉽지 않아요. 땅에 대한 일조권, 남향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정한 태양광을 또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묵혀두면 굉장히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묵혀둬봐야 수십 배 안 돼요. 많이 돼야 두세 배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오랫동안 3, 40년 갖고 있으면은 뭐 5, 6배는 될 수 있겠지만 땅은 잘하면 수십 배 될 수도 있어요. 수백 배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졸부라고 하죠. 땅을 보상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을 졸부라고 하는데, 예컨대 어떤 은행 지점장 출신이 섬을 하나 사놨는데 영종도 그 다리 만들면서 264억인가 통장에 들어왔다고. 섬 하나 사놨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놀라서 죽었는데 자식들이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면 서산 간척지대 돌산을 사가지고 그 돌을 다 팔아가지고 서산 간척한테 돌을 팔아먹고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는 상업지 건물을 짓거나 그래서 돌 판 돈으로 그 땅을 산값을 벌고도 남았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아마 땅에 대한 매력이에요. 그래서 땅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눈을 이야기하지만 이 개별성이 정말 강하다.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땅은 접근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시되 땅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그렇죠?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하시라. 땅보다는 먼저 상가는 자기 때 월세를 받아서 사기 때문에 자기 때에 유리한 거예요. 이 땅은 자기 때를 오래 묵혀다 보니까 자기 때 수익 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땅에 투자를 해두시고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한데 너무 이제 지나치게 투기로 가면 안 되고요. 정말 자기가 전원주택이 됐든 텃밭이 됐든 그런 소용의 목적을 하더라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되 전원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되 반드시 이 기획부동산을 통할 때는 이 기획부동산이 갖고 있는 함정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차라리 다 개발되어 있는 그리고 살기 편한 마을에 가까운 옛날 마을에 있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땅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기획부동산도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개별로 분할되어서 개별 등기가 다 되어 있는, 물론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기획부동산에서 혹해가지고 가서 그 조감도, 그 그림만 보고 사진만 보고 절대 사시면 안 된다. 반드시 그 기획부동산이 팔고자 하는 땅을 번지수를 물어서 그 땅에 관한 모든 조사를 다 해서 기획부동산에게 설명을 자꾸 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땅은 사지 마시고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도 가끔 번지수 받아서 분석을 하고
그 전화하면 TM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윗선에 바꿔주라. 책임자 바꿔라.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막 장황하게 설명하죠. 그러다가 이제 질문 하나씩 하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보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할 필요 없고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냐, 생산 관리, 뭐 생산 녹지 지역이냐, 보존 녹지 지역이냐 이거 물어보면 벌써 그 사람들 당황해요. 일반인들은 그런 거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세도 그 부동산에 그 인근의 부동산에 전화해보면 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돼요.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 그 땅을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부동산에 가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컨설팅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은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는 뭐 행성 땅이니 뭐 양평이니 뭐 용인 처인구, 이제 요즘 SK도 뜨잖아요. 그때 처인구 갔을 때도 저는 이 양평하고 처인구 원산면이죠, 원산면. 이쪽을 한참 돌아다닐 때 이때 쌌었어요. 7만원에서 2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는 20만 원에서 50만 원대고. 그런데 지금 엄청 비싸죠. 한 10배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SK 복합단지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양평은 한 두세 배 올랐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땅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답사를 하셔야 돼요. 답사를 하시고 그 땅에 있는 그 부동산에게 가서 물어보고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고 믿을 만한 부동산을 물어보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학습을 하시는 상태에서 영역을 의뢰를 하시는 게 낫죠. 근데 아까 땅은 아파트는 중개하기 쉬워요. 근데 땅은 중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리폰도 팔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나중에 주잖아요. 그런데 땅을 의뢰하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뭐 손님을 모시고 지방도 막 다녀보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심지어는 저희들이 밥까지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출장비, 그러니까 착수금을 받습니다. 착수금 받고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빼주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땅에 대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일반인보다는 많고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땅 그 분양 뭐 기획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관여를 좀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이제 동양출 하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땅을 살 때 무속인들한테 와서 그 땅 어떠냐면 무속인들이 이제 가지 않고 그 기운으로 그 땅에 대해서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덕소 거기에 물류기지 사실 그 사장님이 그 이제 무속인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놀러 간 게 그런 이야기 듣고 내가 분석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덕소의 그 땅 번지수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물류기지로. 그래서 괜찮으니까 사셔도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무속인이 1,000만 원인가 받았대요. 저는 소고기 한 건 얻어먹고 소고기 고기 한 번 얻어먹고 말았는데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평택에 그 땅을 사가지고 부자 되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요양원 땅을 좀 구해달라. 요양원 부지로 쓸만한 땅 이런 식으로 의뢰가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게 본업이 아니었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했던 거라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사무실 부동산 하다 보니까 사무실 비워놓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땅을 찾으러 가려면 아까 양은처럼 자기 가정묘지 하기에 풍수적으로 좋은 땅을 찾아달라. 금액은 얼마 이내에서 거리는 얼마 이내. 그래서 제가 양주에 있는 땅을 좀 해서 추천도 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조건이 안 맞아요. 금액이 안 맞든 거리가 안 맞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땅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손님 오면 받아만 둡니다. 그러니까 땅은 이제 제가 충분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땅에 투자하실 분은 충분하게 미리서 부동산을 쓸 때는 적어도 기름값하고 시간 낭비에 대한 그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일을 맡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은 그거 아끼려다가 괜히 엉뚱한 땅 잡았다가 돈 몇 억씩 기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부동산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땅을 일단 해라. 그래서 땅 살 때는 무조건 주의해라. 땅 살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부동산 가급적 하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결국은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획부동산 재물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 때는 반드시 개별로 구분되어 있는 개별 필지라고 그러죠.
개별 필지. 이건 뭐냐면 분할이 돼 있고 등기가 돼 있는, 그리고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을 거를 사세요. 임야를 사도 마찬가지. 임야를 몇만 평 또는 뭐 이렇게 사더라도 이런 식으로 개별 필지를 가급적이면 개별 부동산에서 사지 말고, 기획부동산 사지 말고 개별 필지를 사시라. 그리고 이 땅의 이 필지는 입지를 따져봐라. 내가 사고자 하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이 소유권 관계, 소유권이 깨끗한지, 저당이 잡혀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토지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는 아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돈이, 땅은 크게 이제 그 일반 아파트는 우리가 막 몇십억, 10억, 막 최소 7, 8억 요즘 막 이렇게 서울은 그러잖아요. 근데 땅은 최소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작은 땅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보면 이제 우리가 겁재 사주가 있어요. 겁재 사주는 돈이 많이 나가면, 돈이 들어오면 나가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해줄 말이 있어요. 그냥 땅에 묻어두시라고. 3, 4천짜리 땅을 지방 땅이라도 사두라고. 어차피 돈이 나가고 없어지는데 그냥 땅을 묻어두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노후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땅도 이제 여러분들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만 지방에 내려가더라도 그냥 없는 셈 치고 묻어둘 수 있는 땅들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땅은 여러분 때 혜택을 못 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심정으로 접근하시라. 그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보시고, 또 땅을 살 때 엉뚱한 땅을 사시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엉뚱한 땅을 샀다가 기대치도 않는 뭐 그 전체가 개발돼 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대개 일반적으로는 이 개별적인 땅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투자 가치가 있을 때 사시라. 그리고 지방에 있는 땅도 뭐 사두는 건 나쁘진 않다. 아주 싸게 사시면. 그래서 땅을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는 어떻게 한다? 그 주변에 있는 거래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고향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기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거를 그냥 돈이 없는 셈 치고 얼마 묻어두겠다라고 했을 때는 땅을 투자해 놓으셔도 괜찮다. 그리고 잊어버리시라. 여러분 복이 아니면 여러분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땅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우리 기획부동산 시리즈 어떤 신문에서 크게 특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양평의 땅 필지 작업하고, 그다음에 저도 임야도 좀 갖고 있고 그런 거를 해보면서 이 기획부동산 돌아가는 좀 내막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은 접근하지 마시라. 전화 오시면 그냥 물어보고 끊으세요. 거기에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9은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은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리품 파시고 주말에 드라이브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냥 구경 삼아서 여기 좋겠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을 좀 키우시고 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서 몇 킬로 이내, 저 같은 경우는 60km 이내. 그래서 저희 흑성역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방배동에 살 때하고 흑성역 기준으로 하면 대충 양평군 강화면, 강상면 정도가 60km가 돼요. 그래서 양평 시내가 가깝고 시내도 다 보이니까 그런 데서 생활 필수품도 사다 먹고 급하게 할 때는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그런 입지적인 꼭 따져보고 사시라. 그리고 기획부동산은 멀리 하시고 단지 여러분의 재테크 수단으로, 지식을 공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안목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 땅에 대한 특집이 나왔길래 두서없이 그냥 제가 물론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을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제 그동안의 경험담이라든가 제가 여러 가지 땅에 대한 투자했던 그 경험담을 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땅은 여유 자금으로 아주 오랫동안 안목을 갖고, 그리고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를 충분히 하고 사셔도 된다. 아파트하고 달라요. 아파트는 웬만하면 그냥 가격만 맞으면 대충 거래가 됩니다. 근데 땅은 아까 황금성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도 늦지 않다. 그렇게 급하게 나가는 물건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 이런 데는 땅을 미리서 그 호재 소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서 묻어두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기존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컨대 아파트나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부동산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